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찌라시에 놀아나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면 망한다. 그래서 지금 찌라시에 놀아나는 이 형국들, 이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주제는 찌라시에 놀아나는 부동산 시장이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찌라시가 4년 전입니다. 집 팔아라. 이 찌라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 집값에 전세값도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집을 팔아서 지금의 전세값을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전에 집을 파셨던 분들, 이 찌라시를 보고 집 팔아라, 집 팔 기회를 주겠다. 여기에 속았던 많은, 찌라시에 속았던 많은 사람들이 전세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의 집값은 이전에 집한 전세값으로도 충당이 안 되는 시절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연천 땅 의혹 7시간 경찰 조사 받았다고 하네요. 김현미 전 장관이. 어떤 내용이라 보니까 이전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달, 작년입니다. 영끌. 그런 매수세라고 그럴까? 비싼 가격에 30대가 영끌에서 사준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가 절정기였던 시기였다. 그래서 금매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나마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현미 장관이 어떤 행태를 보였냐? 그 이후에 자기도 영끌에서 대출을 받다가 또 집 산 거예요. 다주택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또 어떻게 됐냐? 자신 동생들한테 주고, 동생한테 또 팔고, 그 판 동생은 또 다른 친척 형제들한테 팔고, 그런데 그 집은 또 남편이 또 살고 있대. 이렇게 지금 복잡한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의 정책은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는 거였죠. 본인은 정작 또 영끌 대출을 받았고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사고 판 뒤 남편이 거주,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영끌 대출 받고, 대출 받아 자산 늘리는 김현미 이상한 부동산. 그래서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찌라시를 퍼뜨리고, 그리고 자신은 또 그 찌라시와 정반대되는 영끌 대출로 또 집을 사고, 이 형국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집값 고점이라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 지금 찌라시 날립니까? 저는 집값 고점이란 얘기를 한 30년 동안 듣고 있어요. 매년 되면은 집값 조금만 오르면은 집값 고점이라고 집 팔아야 된다. 이 찌라시들이 난무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이에요. 과연 어떤 나라에 어떤 정부가 집값에 대해서 이렇게 고점이니 많이 집 팔아라 많이 파시라. 김현미 장관 파시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문제죠. 집은 의식주니까. 의식주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를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온전히 자신의 결정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결정이고 자신의 선택이에요.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자신의 선택이다. 통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보니까 통계 또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통계. 대표적인 찌라시 중에 하나가 통계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또 늘려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 통계 단숨에 2억 원 껑충됐죠. 통계를, 표본이 되는 이 통계를, 표본을 계속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집값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야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이 찌라시가 바로 대표적인 게 통계 찌라시입니다. 그래서 이 찌라시도 있고, 그리고 집 팔아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강남 잡겠다는 또 찌라시가 있었잖아요. 집 파시라 다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강남 집값 잡겠다는 찌라시였습니다. 강남 집값 잡혔습니까? 여기서 강남 집값 팔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 아니면 전세 거주, 월세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찌라시를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전세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제는 평당 1억 아파트 단지가 강남에 속출하고 온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강남 집값 잡겠다는 이 찌라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1억 아파트 단지가 속출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또 찌라시가 또 요즘에 도는 게 있어요. 근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10년 뒤 부산물에 잠긴다는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해상도시 건설 또 추진한대요. 이 찌라시를 보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찌라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찌라시를 보고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되고 나서 이 찌라시에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찌라시를 보니까 뭐 부산시와 부산시 시장, 박형준 시장이 이제는 물이 다 잠긴다고 하니까 해상도시 건설하겠다. 이거 누구 돈으로 건설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또 전국이 또 5%가 또 물에 잠긴다고 하면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다 위에 인공도시 만든다. 이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찌라시 하나 보고 말도 안 되는 찌라시. 뭐 부산시 유엔이 무슨 또 하청을 또 준다 봐요. 또 물에 잠긴다고. 그런데 이 찌라시는 한국만 유독 돌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핀란드 뭐 아시죠? 지금 이 걱정 안 해요. 지금 사실은요. 네, 그냥 태풍 이런 것들의 방제를 지금 하는 거고 이 지금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린피스예요. 북유럽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동아시아 지부 대한민국에 있죠.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꾸 한국에 대해서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인들 대한민국에서 강남 그리고 해안라인 쪽 아파트 지금 뭐 한 명이 13채씩 사고 17채씩 사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찌라시가 날리고 나서 사는 거예요. 해안 쪽에 있는 아파트는. 왜? 금매 나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찌라시에 속은 사람들이 집하시라 찌라시에 속은 사람들이 금매 내놓잖아요. 네, 강남집값 잡겠다는 이 찌라시에 강남집값 매물 내놓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정도 2학년 정도 되면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해수면 상승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지난 시간에 했죠. 20년간 2mm 올랐습니다. 2mm. 2mm가 어느 정도 올랐죠? 제가 지금 한 2mm 한번 찍어볼게요. 2mm는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이 점 하나 보이죠? 이게 한 2mm 될 겁니다. 1cm에 보시면 1cm가 이 정도 되죠? 1cm에 한 요 정도. 이게 2mm입니다. 2mm 점 하나.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mm 정도, 점 하나 정도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통계라든가 수치적으로는 거의 표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2mm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의심돼요. 뭐 동해가 1mm 정도 올랐다. 1mm가 어느 정도? 1mm 이거 진짜 점 하나입니다. 이게 1mm예요. 이게 1mm. 이게 점 하나 1mm입니다. 이 표가 납니까? 통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수치를.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찌라시 또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얼음에 컵이 있습니다. 물하고 컵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얼음이 녹았어. 이 컵하고 위에 얼음 있죠. 얼음. 네, 밑에는 여기는 물이 있겠죠. 여기 물이 있겠죠. 물. 그러면 얼음에 물이 녹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면이 올라갑니까? 이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갑니까? 밀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밀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산수 실력이면 아시잖아요. 밀도는 뭡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질량을.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밀도예요. 여러분들 이 산수 공식은 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배우잖아요. 우리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런데 이거 왜 속죠? 네,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이 표면은 이 물높이는 안 변하지 않습니다. 물높이 여기 있다가 지금 안 올라요. 원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얼음이 지금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얘기 이겁니다. 올라갔다. 이것 때문에 됐는데 지금 이 논리는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태양 활동이 2025년에서 2025년에 절정이 이룬다는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이때까지 올랐다는 거죠. 이게 왜 지금 온도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온도 때문이에요. 이 빙하가 높고 안 알고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예,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컵에서 보셨죠? 컵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 컵에 이렇게 있는데, 네, 물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동동 떠다닙니다. 몇 개가 동동 떠다니겠죠. 네, 이 떠다닌다고 해서 이 떠다니는 이 부피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왜 올라갔냐? 결국에는 이게 흑점 활동 때문입니다. 태양의 흑점 활동. 그러면 온도가 차지함이게 되면은 우리가 냄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물이 끓이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물이 끓기 시작하죠.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왜 그래 올라갑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자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분자 활동. 분자 활동의 에너지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해수면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2024년에서 2025년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나사하고 NOAA에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해수면이. 오히려 해수면이 낮아지고 우리는 빙하기를 걱정해야 됩니다. 빙하기. 자, 여러분들 보셨죠? 얼음이 이렇게 떠다닌다고 해서 이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여기 해수면이 변동이 없습니다. 네, 변동이 없죠. 밀도는 같기 때문에. 밀도는 질량을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부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분자들의 에너지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는 효과다. 그래서 라면을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였을 때 이 올라가는 거,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 이 물 크기가 올라가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지금 찌라시에 놀아납니다. 지금 찌라시 뭐 해수면 올라간다. 이 찌라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찌라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부 다 지금 찌라시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냉철한 네, 직관력이 필요한 시기다. 더 이상 이런 찌라시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